일단 이 구금시설이 어떤 곳인지 살펴봤습니다. 악명 높은 곳이었는데요. 2021년 미 국토안보부 감사 당시 열악한 위생 상태로 논란이 됐습니다. 5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참기 힘든 곳이란 평가가 많았고요. 실제로 이곳에서 풀려난 우리 근로자들도 구금시설 음식이 한마디로 쓰레기였다. 시설에서 지내는 동안 진짜 악몽이었다고 했고요. 최대 1,100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수용소는 이미 과밀 상태였던 탓에 우리 근로자들을 한 방에 70명씩 밀어 넣었다고 했습니다. 공용 화장실은 대여섯 곳밖에 없었다고 하니 그 안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처참했을지 짐작되고도 남습니다. 9일 이 시설로 향했습니다. 건물 밖에서도 지나는 사람을 보기 힘들 만큼 덩그러니 구금시설만 자리 잡고 있었고 건물 밖엔 길게 뻗은 도로가 전부였습니다. 시설 근처로 다가가니 위협적인 높은 철조망이 확 눈에 들어왔는데요. 구금소 상태를 확인하고자 더 다가갔더니 관계자 둘이 바로 나왔고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당신은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언론 비자를 소지했고 당시 제가 서 있던 곳은 구금소 안도 아닌 바깥 주차장이었는데요. 결국 구금소 앞 작은 도로를 건너 숲을 쪽 먼 발치에서 시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요. 무거운 마음으로 구금소 앞에서 몇 시간 동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을 때 한국인 근로자들이 다음 날인 10일 새벽 4시에서 5시를 전후해 석방될 거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얼마 뒤 우리 근로자들이 수용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있다는 얘기, 소지품을 나눠주기 시작했던 얘기가 들렸는데요. 아, 이제 다들 나오실 수 있겠구나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다음날 새벽 3시 구금시설 밖 현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측 사정으로 한국인 근로자의 석방과 귀국이 어렵게 됐다는 외교부 공지가 갑자기 전달됐기 때문인데요. 제 옆엔 우리 근로자가 소속된 협력사 관계자도 있었는데요. 그분은 한숨을 푹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금된 직원의 가족분은 하루가 1년 같다고 했다면서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냐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가 뜰 때까지 현장을 지켰지만 기다렸던 소식은 결국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정으로 석방이 연기된 건지 추가 설명조차 없었기에 답답함만 이어졌고요. 얼마 뒤 미 측에서 석방을 갑자기 미룬 이유도 알려졌습니다. 다소 황당하고 맥 빠지는 이유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 우리 근로자들의 잔류를 요청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불행 중 다행일까요? 기다림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하루 늦어진 11일 새벽에 근로자들이 석방될 거란 소식이 다시 전해졌는데요. 새벽 1시 20분경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철문 옆에 서 있던 근로자들은 차례로 버스에 올랐습니다. 일주일 전 이곳에 들어갈 때 손발을 옥죄었던 손수갑과 세사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쳤을 법한데도 힘겨운 미소를 짓는 분들을 보고 저도 사실 좀 울컥했습니다. 새벽 2시 17분 8대의 버스 모두 탑승이 끝났는데요. 버스들은 구금소 밖 도로로 줄지어 나갔습니다. 이렇게 한국인 근로자 316명을 포함해 총 330명이 지금 일주일 만에 지옥 같던 시설을 벗어난 겁니다. 그런데 버스에 탔지만 사실 그때도 긴장의 끈은 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버스가 시설에서 출발한 직후 한 10분간 멈춰서면서 긴장감은 극도로 고조되기도 했는데요. 무슨 일이냐며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도 들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가장 앞서가던 버스에 문제가 생겨 잠시 정차한 거였고 이후 버스들은 전세기가 대기 중이던 애틀랜타 공항까지 문제없이 향했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을 태운 전세기는 오전 11시 38분 드디어 그리운 고향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근로자들은 기다리던 가족들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재회의 기쁨을 즐겼고요.